쌤이 아마 27번까지 했던 거 같거든. 맞지? 27번까지 했던 거 같고 28번 보겠습니다. 이미 푼 사람들은 자기가 풀이가 조금 고민되었던 문제들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8번은 정3, 정4 이렇게 한 개, 세 개 있습니다. 1부터 6까지고요. 중복을 할 수 있다면 중복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중복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야.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쉬워서 근데 이게 그 뒤에 내가 아마 유사히 넣어놨는지 변형 유사히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밑에 한 칸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어. 변형 문제가 아마 그 연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 일단 무슨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 그 세 개의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이제 여기 들어갈 수를 정하고 이제 그보다 작은 수를 여기다 이제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 쓸 때 세 수가 중복을 해도 괜찮은데 이웃하는 사각형에 들어가는 건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 저기에 내가 넣기 위해서는 숫자를 최소 몇 개 쓸까? 종류를 몇 개만 가지고 저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2개는 안 되겠지. 왜냐면 정삼각형에 하나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정삼각형에 있는 수보다 작은 수를 넣어야 돼. 근데 정사각형 3개는 최소한 몇 개를 넣어야 돼? 2개를 이웃하는 거는 다른 숫자를 넣어야 되니까 2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최소 3개? 최대 4개인 거지. 요 컨셉을 이해하는 게 조금 좋아. 그러니까 3개를 가지고 집어넣거나 4개를 가지고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숫자 6개 있으니까 6개 중에 3개를 골라. 1, 2, 3을 골랐다고 치자. 이제 숫자를 채우는 방법은 저기 제일 큰 놈이 어디 가야 돼? 삼각형에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저거는 순서 이미 위치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변한 방법은 한 가지. 괜찮지? 그러니까 3을 집어넣는 자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 2를 가지고 밑에 3칸 채우면 되잖아. 근데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 1, 2, 1, 2, 1, 2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가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개를 쓰는 경우는 이제 4개를 골랐다고 하자. 그 다음 뭐 하면 돼? 제일 큰 수는 삼각형 들어가겠지. 한 가지. 밑에 3개? 그냥 팩터를 돌리면 되지. 걔네들끼리는 관계가 없거든. 왜 3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아? 연애 괜찮아? 작년에 연구에서 나왔었거든. 여기 한 칸 추가해서 밑에 삼각형 추가해서 나왔거든. 삼각형 이번에 그 뭐지? 내가 여기 1번에 줬던 문제 있잖아. 뭐더라? 어디지? 어디갔지? 1번에 줬던 문제가 작년에 연구에 나오고 올해 삼각선거에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다른 학교에 나왔다는 건 선생님들 보기 이 문제가 시험에 낼 만하다는 얘기잖아. 사실 맞지? 그 생각 좀 해주십시오. 자, 2구 갑시다. 2구는 사실 우리 동네에서 못 봤는데 여기서 사실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정사각형에 색칠하래. 네,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그다음 1이 접힌 적사각형과 6이 접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을 칠한다. 요거는 사실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게 조금 많이 유용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6이랑 1이랑 같은 색을 칠한다는 말은 6과 1은 같은 놈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6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1, 6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2, 3, 4, 5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색이라고 하면 선으로 연결하는 거고 같은 놈이라고 하면 하나의 그거로 합치는 거야. 그 다음에 1이랑 2랑 연결돼서 이웃해 안 해? 이웃하지. 1이랑 4도 이웃하지. 그 다음에 1이랑 이웃하는 거 다 했어. 맞지? 그 다음에 6이랑 이웃하는 것도 1이랑 이웃하는 거야. 6이랑 이웃하는 게 누구야? 5랑 3, 5 다 이웃하는 거 맞지? 이렇게 된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2와 누가 이웃해? 2와 3과 5 2와 3과 5가 이웃하네. 그리고 또 누가 이웃하지? 3과 5 3과 5도 이웃하네. 그리고 4와 5도 이웃하고
3과 이건 안 하네. 요렇게 그려지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데? 3과 5가 왜 이렇대요? 눈이 나빠서 그래. 미안. 그러면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 잠깐만. 원래 이렇게 안 복잡했는데. 1이랑 6이랑 같으니까. 1이랑 6이랑 같아서 1을 하나로 합쳐서 1이랑 연결된 거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을 못 그렸나? 잠깐만.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군요. 어쨌든 이렇게 당황스러운 사태가 생기네. 연결 제대로 한 거 맞아? 여기랑 그냥 해봅시다. 자 일단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쌤이 연결 잘못한 거 아니야? 잘한 거 같아? 안타깝다. 자, 어쨌든 합시다. 우리가 16부터 칠하면 16부터 칠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 칠할 수 있게 네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웃하는 영역이 많은 것부터 사실 칠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보니까 2는 3개 이웃하고 있고 5도 3개 이웃하고 있어서 뭐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2부터 시작하자. 2에 칠할 수 있는 색은 3개야. 자, 그 다음에 5도 칠해도 괜찮을 것 같아. 5를 칠하게 되면 5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개지? 이거랑 이거 두 개랑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지? 어차피 3이랑 4에 칠하면 되잖아. 3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야? 이거 두 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 4에 칠하는 것도 두 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 끝인데? 맞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답은 모르는데 선지에 있으니까 얼마나 맞겠지. 자, 근데 이게 쌤이 뭔가 어려운 풀이가 있다고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랑 충돌이 생겨서 사실 당황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답을 알아? 3번 나오는 거 맞아? 96? 네? 96이요? 96 아니야? 네? 하는 게 내가 지금 당황스럽게 하려고 너 일부러 옮겨있지. 3번 맞아요. 가로 대입 친절하고 답답하지 가로 대입 난 친절하고 답답해 이미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잘못된 줄 알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바꿔요. 3, 4로. 그렇게 할게. 네.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지금 쌤 문제 못 풀어가지고 당황해서 뻘뻘거리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면 마상. 자 어쨌든 리얼이야 문제야. 쌤 완전 그 아이라니까. 사실은 이야기했잖아. 쌤 마음속에 항상 석천호수가. 자 보시면 30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있대. 자, 둥근 의자, 사각 의자, 둥근 의자, 사각 의자, 둥근 의자. 뭐야? 이렇게인가? 자,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왔는데, 그럼 2학년 학생 이게 이 문제를 약간 기억을 하는 게 좋거든. 뭐냐면 각 학년별로 자리를 먼저 정한다. 그리고 그 학년 자리에 누가 앉을 건지는 마지막에 정한다. 괜찮아? 혹시 이 문제 잘 안 되면 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이미 혼자 정리를 딱 하면 좀 더 깔끔해지는데 이게 내가 뭔가 얘가 순환형이랑 관련이 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라서 당황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쌤이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처음 보고 푸는 건 아니잖아, 맞지? 다 사실 이미 풀어왔던 문제를 약간의 기억과 약간의 어떤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 푸는 방식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푸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사태가 생겨서 당황한 거야, 맞지? 이해해서 자 해봅시다. 그럼 이제 2학년이 조건이 강하게 걸려 있어서 2학년부터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2학년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 이렇게 앉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다, 맞지? 괜찮? 자, 그럼 이제 1학년을 앉힐 건데 지금 1학년끼리도 이웃하면 안 되고 3학년끼리도 이웃하면 안 되거든. 그럼 1학년은 어떻게 앉혀요?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반드시 1학년이 앉아야 되겠다, 맞지?
여기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1학년에 앉으면 여기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도 1학년에 앉겠지. 즉 1학년 자리와 3학년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여기에 1이 들어가 일 수도 있고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 1학년에 안 들어가면 돼, 안 돼? 상위끼리 이웃해버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1학년 자리 하나 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디를 앉든 간에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학년 자리 여기 하나 중에 하나 여기 하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결국은 두 가지가 될 거야. 저러면 1학년 자리 정해지고 3학년 자리까지 같이 정해지게 될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여기 세 칸이 비어있고 여기 세 칸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이 비어있고. 자, 그럼 이번에는 1학년이 어떻게 앉아야 될까? 1학년이 요렇게 두 자리를 앉거나 아니면 요렇게 두 자리 앉는 경우밖에 없겠다, 맞지? 그래야지만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않겠는데? 그럼 몇 가지일까? 두 가지. 괜찮아? 괜찮아? 사실 쌤도 지난번에 틀렸잖아. 그래서 문제 오래됐다, 맞지? 그러니까 괜찮아. 조심해서 차분하게 다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근데 얘는 상황이 똑같은데? 세 칸 한 칸이야. 얘도 세 칸 한 칸이었잖아. 얘가 두 가지였으면 얘도 뭐야? 두 가지겠지. 결국 이제 1, 2, 3학년 자리를 정해주는 방법이 총 몇 가지? 8가지인 거야. 그리고 뭐 하면 돼? 저기다가 2학년 배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아, 이게 쌤이 어려운 문제 풀다가 이제 쉬운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나 보다. 어쨌든 위에 세고 넘어갑시다. 아, 숙소 문제. 올해 3월 문제, 3월 고유 문제. 자, 그림같이 객실 번호가 적힌 10개의 객실이 있는데 10칸을 그립시다. 10칸.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201호부터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ABC를 포함한 5명, ABCD라고 하지. ABCD. 그 다음에 문제에서 5명의 관광객 중 어느 관광객도 102호와 204호는 숙박하지 않는데 102호와 204호는 안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일. 무슨 뜻이야? 1 차이 나면 옆에 있다는 얘기고 100 차이 나면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웃한다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다른 거야. 다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래.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래. 눈 마주쳤잖아. 아, 대답해.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래. 끝과 끝이 아니다. 4보다 크다라는 말은 같은 층이 아니다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맞지? 같은 층이면 4보다 차이가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100이 되는 경우는 이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맞지? 결국은 같은 층도 아니고 위아래로 붙어 있으면 또 안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A부터 딱 배치를 할 건데 A가 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8개잖아, 맞지? 저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 사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해서 몇 개 해보면 그냥 구조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A를 여기 앉혔다고 쳐. A를 이렇게 해볼게. A를 앉히는 자리를 정할 걸 첫 번째로 내가 101호에 앉혔다고 쳐. 101호에 앉히게 되면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있어. B가 앉는 게 아니고 참 이제 방을 잡는 거지. B가 위에 갈 수 있는 게 한 군데밖에 없지. C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B가 왔으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군데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B와 C의 자리를 B와 C의 방을 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여기 구석이 이렇게 잡혀서 그렇거든. 그럼 이쪽 구석이 잡혀도 어떻게 했어? 밑에 B 올 수 있고 여기서 1칸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B가 205호에 A가 갔을 때도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여기 202호에 들어가면 B가 두 군데 올 수 있어서 조금 상황이 달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A가 202호에 가는 경우와 아마 104호에 가는 경우가 똑같겠지.
맞지? 그럼 202호에 가게 되면 B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 C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네 자리가 되어서 여기는 2 곱하기 4가지가 생길 거야. 생각해봐. A가 202호에 있어. 그럼 B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201이랑 203이랑 두 군데지.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C가 목이 뭐 걸렸어. 자, 어쨌든 C가 갈 수 있는 곳이 1층에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104호에 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으로 201호를 한번 가보자. 201호. 들고 가구나. 확인해볼게. 뭐를?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덮지 있잖아, 내가. 그거 말 거예요. 얘 가세요. 그럼. 자, 봅시다. 문제 많이 봐. 자, 여기 혹시 E, 누가 E인 사람이 있어? 지우 E야? 서윤이 E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 가끔 이제 폭주할 때 되게 완벽한. 자, 어쨌든 내면의 E를 숨기고 다니는 사람인 거다. 어쨌든 또 E. 뭐야? 과학 끝났어? 네. 과학은 잘 알았지. 전체적으로 좀 놓아주는 느낌? 뭐? 그냥 기말고사를? 아니 열심히 해. 이게 마지막 그거라도 열심히 해. 근데 친구가 상수 곡선 그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얘기해주세요. 자, 합시다. 진짜 이 없어? 없어? 지현이 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이 아니야? 다 이야? 자, 어쨌든 합시다. 자, 201호. 201호에 가게 되면 이제 B가 오르는 자리가 두 자리가 되고 어차피 C 여기 못 오거든. 그래서 갈 수 있는 자리 세 자리.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가 여기 201호랑 이게 그림 사실 대칭적인 구조잖아요. 얘는 친절해서 105에 가면 B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 C가 세 자리. 또 2 곱하기 3이 되고 얘가 205호? 105호가 되겠지. 그다음 우리가 안 한 것이 203호랑 103호거든. 맞지? 근데 203호 조금 머리 굴려볼까? B 갈 수 있는 자리 두 자리, C 갈 수 있는 자리 세 자리. 어쨌든 똑같네. 맞지? 그러니까 다시 여기 A가 왔어. B가 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세요? B가 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멍 때렸어? 자, 그러니까 A가 여기 가면 B가 이웃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두 가지가 되고 C는 이제 다른 층이 이웃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니까 세 가지가 되어서 결국 2 곱하기 3이 똑같잖아. 맞지? 즉 203, 103이 똑같은 케이스인 거야. 근데 사실 실제로 쌤이 저렇게 분류하긴 했지만 내가 한 행위는 노가다였어. 모든 방을 다 체크했어. 사실 얘는 만약 너희가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런데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이걸 3층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려다가 접었어. 그 기시감이 넣으려다가 그것 좀 오만 같아서. 맞지? 그거는 뭐 거의 그 한 문제 풀면 한 15분이 지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는 잘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여기는 케이스가 두 가지니까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하고 여기도 4를 곱하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까지 한 거지? 뭐까지 한 거지? 누구까지 들어갔어 지금 숙소에? 3명 들어갔잖아. 맞지? 몇 명 남았어? 2명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2명 어차피 남은 방이 지금 몇 개야? 원래 5개 있어. 아니 원래 10개 있었는데 2개 못 쓰고 3개 들어갔으니까 5개 남았지. 5개의 방에 2명 집어넣으니까 뭐 하면 돼? 5P2. 5P2.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5P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우 전설의 꽃과 초콜릿. 레전드 문제지. 이게 쌤이 이제 수학 비서에 이 문제를 디비아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얘는 검색하면 유사 문제가 한 10개 그냥 나와. 엄청 많이 나와.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은 문제들까지 쳐내면 더 많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내기가 좋은가 봐. 좋은가 봐. 영쌤 좋아할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봅시다. 32. 자, 꽃이 이제 꽃은 이제 꽃 우리 어떻게 쓸까? 1번 꽃, 2번 꽃, 3번 꽃, 4번 꽃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초콜릿은 그냥 C라고 하자. 두 개네. C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초콜릿끼는 구별하지 않고 꽃은 구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문제를 부를 걸 그랬나? 사실 문제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 쌤은 이제 쌤이 훨씬 더
간단하게 풀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일단 해봅시다. 알았지? 못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설명 너무 못해요 이러면서 가서 이러고 알았지?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사람이 5명이거든. 5명? 5명 A, B, C, D 이렇게 깔아놨다고 치자. 깔았다고 치자. 그때 이제 꽃을 나눠줄 건데 결국은 어쨌든 나눠주는 물건은 6개, 사람은 5명. 근데 남김 없이 나눠줘야 된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무조건 2개 받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나는 근데 꽃부터 나눠줄 거야. 그게 상황이 더 간단해서 그래. 서로 다른 게 먼저 가면 결정되면 같은 걸 나눠주는 거 사실 상대로 덜 힘들거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너희가 2학년 때 확통을 하게 되면 그때 같은 다른에 대해서 좀 분노하게 될 거거든. 그 전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나는 꽃을 먼저 나눠줄 건데 그럼 꽃을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지안, 지안, 꽃을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네 개니까. 또 그럼 3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지. 어쨌든 두 개 받는 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맞지? 그렇게 나는 나누겠다는 거야. 근데 쌤한테 이게 이제 내가 맨날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상황이지? 기억력 테스트 중인 거야,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누면 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나는 꽃을 4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또는 3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자, 4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그냥 5P 4 이렇게 하는 거야. 꽃 1번을 받을 사람 몇 명? 5명. 2번 4명. 3번 3명. 4번 2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서로 다른 4개를 서로 다른 5명한테 나눠주는 거라서 그냥 5P 4야. 이러면 괜찮아요. 사실 쌤도 불안해 이거는. 어려워서. 자, 그 다음에 초콜릿이 있는데 초콜릿은 내가 이제 꽃을 4명한테 나눠주고 여기 4명한테 이렇게 줬다고 하자. 그럼 누가 아무것도 안 받았어. 이가 안 받았잖아. 이가 뭐 받아야 돼? 일단 초콜릿 한 개 받고 시작하는 거야. 이한테 초콜릿 한 개 주는 거 그냥 무조건 한 가지겠지. 왜냐면 초콜릿이 구별이 안 되니까 한 개 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한 개 남았어. 이거 누가 받을까? 누가 받아도 괜찮지. 그래서 5가지. 괜찮아?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3명한테 나눠줄 때는 문제가 있어. 어떤 한 명은 무조건 몇 개 받아야 돼. 2개 받아야 돼. 근데 꽃 1번, 2번을 받는 거랑 1번, 3번을 받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래서 한 명이 받을 2개를 먼저 골라야 돼. 괜찮아? 그럼 이거는 근데 내가 1번 고르고 2번 골라서 주나? 2번 고르고 1번 골라서 주나? 아이라니까. 자, 어쨌든 어린이 건 아니고 어쨌든 주미야 고마워. 오케이. 빵 터졌어. 지금 부끄러웠다. 이런 거에 웃다니. 이렇게 간만에 성공해서. 아이고. 죽어야 돼. 수습이 힘듭니다. 자, 갑시다. 자, 가만. 민망. 자, 합시다. 될 수 있지.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꽃 4개 중에 한 명이 받을 2개를 먼저 고르는 거야. 그러면 4, 1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아까 얘기했지만 1번 꽃, 2번 꽃 주는 거나 2번 꽃, 1번 꽃 주는 거나 어떻다고? 같다. 그래서 그냥 2개를 고르기만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내가 1, 2번을 골랐다고 치자. 이거 누구한테 줄 거야? 몇 명 했어 지금? 아직 아무도 안 받았잖아. 맞지? 받을 사람 몇 명? 5명. 5명한테 줬어. 5명 중 1명한테 준 거야. 그럼 A한테 너 2개 받아라 이렇게 준 거야. 2송이 받은 거야.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몇 송이 남았어? 2송이 남았어. 2송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몇 명한테 줘야 돼? 나머지 4명 중에 2명이지. 그럼 이번에는 4C일까? 4P일까? 그럼 서로 다른 꽃 주는 거잖아. 2명한테 맞지? 4P가 된 거야. 곱하기 4P. 괜찮아? 이제 뭐 남았어?
2명과 초콜릿 2개가 남았지. 근데 어차피 초콜릿은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주고 이거 주나? 이거 주고 이거 주나? 똑같은 거야, 맞지? 그래서 그냥 끝난 거야. 곱하기 1인 거지, 다시. 그래서 이거 다 하면 끝나. 괜찮아? 보통 문제를 친절하게 만들 때는 요걸로 하나 줄이고 초콜릿을 그대로 두고 사람을 하나 줄이거나 아니면 요걸 하나 늘리고 사람을 하나 늘리거나 그러면 사실 문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초콜릿 개수를 이제 하나 늘리면 어려워져.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복잡해져. 사람 수는 그대로 두고 이제 복잡해지는 일이 생기고 한 명이 3개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튼 넘어갑시다. 자, 우리 3 갑시다. 3. 이건 좀 한 페이지에 지금 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좀 수정을 하려다가 그냥 그대로 넣었어. 봅시다. 3. 자, 어쨌든 결국은 이제 수학 세 과목이 수 1, 수 2, 수 3이 있다 맞아. 실제로 쌤 고등학교 때는 저렇게 있었습니다. 수 1, 수 3가 있었어요. 매우 옛날 일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4과목. 과학은 과1, 과2, 과3, 과3입니다. 과3, 과4.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대. 잠깐만 이거 일단 할게.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하고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1이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맞지? 어디선가 내가 풀렸는데. 그치. 일단 이거 어떻게 푸는지 혹시 기억해? 그래서 정리야? 그건 아니고. 서희 혹시 기억하니? 아니고. 이거 일치하는 과목을 수학으로 할 건지 과학으로 할 건지 결정하고 그 다음 푸는 거야. 그렇게 해야 잘 풀려, 알았지? 실제로 여기 뭐였지? 여행지 문제 아니야? 그것도 비슷해. 이게 다 고만고만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대상만 바꿔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많아.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근데 빈칸 문제인데 빈칸 치고는 조금 괜찮아서 이렇게 빈칸 없애버리고 문제를 내더라고 시험에서. 자, 일단 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를 한번 풀어보자고.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A, B 두 명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때 수학 3과목 중에 일치하는 과목을 하나 고르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참?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하래. 근데 이미 A가 B가 둘 다 수학을 선택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특별히 지켜야 될 요구 조건은 뭐밖에 없어. A가 선택한 과목과 B가 선택한 과목 중에 일치하는 과목이 이거밖에 없다. 또 없어야 된다는 조건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나머지 몇 과목이 있지 지금? 내가 수학 하나 선택했잖아, 맞지? 나머지 6과목 중에 A가 2과목 선택하고 B가 2과목 선택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60 곱하기 40. 그러니까 A가 선택한 2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냥 두 번째. 이제 과학일치. 그러면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고르자. 일치할 과목 하나를 고르자고. 이제 그러면 이제 둘 다 과학을 골랐다고 치자. 과일을 골랐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6과목 중에 각각 몇 과목씩, 2과목씩을 골라야 되는데 둘 다 수학 하나씩은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되는 것 같아. A가 수학을 2과목 고르는 경우와 1과목 고르는 경우로 나누자. 어차피 그런 거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A가 수학 2과목, A가 수학 1과목. 교아야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럼 봅시다. A가 총 3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2개를 골랐어. 그러면 A는 더 이상 고를 필요가 없지. 3과목 채웠으니까. 근데 B는 뭐 해야 돼? B는 무조건 수학 1개 가져가야 되거든. 그래서 남은 3과목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가져가는 거야. 한 과목 중에 한 과목을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남은 과학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고르면 총 2과목을 선택했겠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A가 수학 1과목만 하는 경우는 이제 수학 하나 중에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과학 3개 중에 1개를 고르면 어쨌든 A가 2과목을 고른 상태야. 그럼 B는 어떻게 해야 돼? B는 이제 수학 지금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지?
A가 수학 하나 고르고 과학 하나 고른 상태야. 남은 과목이 몇 개? 4개. 근데 B는 적어도 하나의 수학을 선택해야 돼. 쌤이 굳이 적어도라는 말을 쓴 이유를 알겠지? 그러니까 4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것 중에서 과학만 2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곱하기 4C2 빼기 2C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수학 2개 다 고르는 경우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고르는 경우를 더해도 괜찮아. 수학 2개 고르는 게 2C2가 되고 나중에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하면 요거 계산하면 5고요. 요거 계산하면 5입니다. 그래서 문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이건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뭔가 해놓은 건 쓰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문제는 지연이 아까 고민하던 문제 맞지? 자, 그 34번은 이미 어딘가에 기말고사에 나왔습니다. 이미 어딘가에 기말고사에 나왔습니다. 어딘지 나도 안 봤어. 쌤이 지금 이제 요새 보는 시험지가 이제 나도 처음 보는 학교들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딘지 잘 모르는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는 학교들이 좀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34번 봅시다.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한대. 그러니까 체육 동아리가 체육이 영어로 뭐지? 체육지. 어쨌든 P 합시다. 그럼 P1, P2, 충분하지. 어쨌든 그 다음에 음악은 나도 알지. 뮤직. 너 체육 알았어? 그래, 너 체육 알았어? 쌤 진짜 몰랐어. 운동, 트레이닝 아니? 피직. P. 자, 어쨌든 합시다. 중요한 거 아니야. A시험 하고 싶어서 그냥. 자, 합시다. 두 총선 A와 B. 자, A라는 청소년이 있고 B라는 청소년이 있대. 그들이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동아리 5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각자 1개 이상의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근데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 이게 뭔 뜻이야? 그들이 선택한 동아리의 개수가 아니죠. 모두 다 똑같이 선택하진 않겠다는 얘기지 참. 선생님 중수가 다른 거랑 착각했어. 자, 어쨌든 그럼 해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A가 선택하는 거랑 B가 선택하는 거랑 다 각자 독립적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다 똑같이만 선택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엄청 간단하네. A가 동아리 선택하고 B가 동아리 선택한 다음에 A가 동아리 선택하고 B가 다 다른 것만 빼버리면 다르겠지. 각 끝이야. 다시 뭐라고 했지 선생님 방금? A가 동아리 선택하고 B가 동아리 선택하고 그 중에서 A가 동아리 선택한 거 B가 다 다른 걸 빼버리면 하나는 다르겠지. 가 전부야. 그럼 이제 동아리 총 몇 개였지? 5개였지. 5개. 그러면 5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근데 쌤이 실수할 뻔했네. 체육이랑 음악이랑 하나 이상씩 각각 선택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를? 전체 3개 선택하는 것 중에서 음악을 3개 선택할 수는 없잖아. 그럼 체육만 3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체육 3개 선택하는 경우를 빼게 되면 결국은 음악 하나, 체육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했겠지. 아니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선생님이 말을 못하는구나. 다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일단 A가 조건에 만족하게 동아리를 선택하고 싶은 거야. 근데 A가 조건에 만족하게 동아리를 선택한다는 말은 뭐지? 체육 하나, 음악 하나 선택하겠다. 체육 하나 이상, 음악 하나 이상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동아리 5개 있지. 음악이 2개, 체육이 3개 있거든. 근데 나는 음악도 적어도 하나 이상, 체육도 적어도 하나 이상 선택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하나만 3개 선택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음악은 2개밖에 없어서 걔를 3개 선택할 수는 없어. 그러면 체육은 3개 있으니까 걔를 3개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것만 빼주면 결국 음악 하나, 체육 하나 선택이 되어 있겠지. 쌤, 은재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 그냥 음악 2개, 체육 하나? 그 음악 1개, 체육 2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것도 괜찮아. 충분히. 쌤, 3개, 만약 이 경우가 더 많이 나오면 그래도 하더라.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얘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 9가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체육이 총 3개니까 3개 중에 2개, 음악 2개 중에 1개 더하기 체육 3개 중에 1개, 음악 2개 중에 2개 이렇게 해도
계산은 얼마야? 앞에 거 6, 뒤에 거 3, 그래 다음 9잖아, 맞지? 별거 아니? 별거 아니? 오케이? 이제 나는 지금 뭐 한 상태지? A가 지가 선택하고 싶은 동아리를 선택했어. 괜찮아? 선택하고 이제 누가 선택해? B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뭐뭐 하고는 뭐 하는 사인? 곱하시오. 오케이. 조금 더. 자, 어쨌든 자, 곱하기. 근데 이게 A가 선택하는 방법의 수나 B가 선택하는 방법의 수나 똑같잖아. 지금 53 빼기 33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때 빼기. 뭘 빼자고? A가 동아리 선택한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A랑 똑같은 걸 선택하는 경우를 쓰니까 이렇게 되겠죠. A가 선택하고 B는 너랑 다 똑같은 거 할래 하는 거잖아. 지금 한 가지밖에 없지 선택지가. 지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35번 갑시다. 35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한, 둘, 셋 냈다요. 한, 둘, 셋 냈다요. 맞습니다. 가로수를 1, 2, 3만 그으면 되겠군요. 자, 이거는 사실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한 번만 하면 풀 수 있어. 그 평행 사변형 문제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어떻게 했어? 그냥 가로줄 4개 중에 2개 고르고 이쪽 세로줄 3개 중에 2개 고르면 평행 사변형 완성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얘는 이제 그냥 이 줄 6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그냥 가로줄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고르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6줄의 이 위에서 아래 내려가는 줄 중에 2개 선택하고 4개의 이제 세로줄 중에 가로줄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삼각형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와 같아요. 괜찮아? 근데 혹시 소유라, 네. 너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저 색칠된 부분을 포함하는 평행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하는지 알지? 지우리는 알아? 저 색칠된 거 위에서 한 개? 줄. 위에 있는 것 중에 1개 고르고 밑에 밑에 있는 것 중에 1개 고르고 왼쪽에 있는 것 중에 1개 고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1개 고르고. 지우리 얼마 전에 질문했었거든 사실. 소율이 이제 알았어? 어? 알았어? 네. 아니 다시 제대로. 아니 이게 이 문제가 굴러다니더라고. 여기서 똑같이 색칠되어 있는 문제가 굴러다니더라고. 어차피 논리는 똑같거든 사실은.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색칠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요거 위에 줄 2개 중에 1개 고르고 요거 아래 있는 2개 중에 1개 고르고 요거 왼쪽에는 3개 중에 1개 고르고 요거 오른쪽에는 2개 중에 1개 고르고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평행 사변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아? 엄청 간단한 건데 이제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당황하더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찮니? 이해했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건 짧아서 안 부러져. 부러질 게 없어. 여기까지 하고